고래는 여러분 이 포획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고래를 잡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고래의 수요가 있어요. 식용으로. 그러니까 고래고기를 먹는, 즐겨 먹는 수요자층이 있거든요. 고래고기를 찾는 수요자는 있고, 고래고기를 잡는 건 불법이고, 그러면은 결국 불법으로 잡겠죠. 그래서 고래고기를 불법으로 잡아서 이것을 유통시키는 것, 이것이 다 불법인데요. 불법 포획, 불법 유통,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울산경찰에서 어느 날 불법 포획, 불법 유통 조직을 적발합니다. 여기에서 이 고래고기를 압수를 하게 되죠. 창고에 있던 고래고기를 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수해서 이 고래고기를 검찰에 이제 송치하게 되죠. 그럼 이 정상적이라면 이 고래고기는 폐기 처분돼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것을 업자들에게 대부분을 돌려줬어요. 물론 다 돌려주자니 너무 좀 부끄럽게 생각했는지 일부는 불법 고래고기가 맞다 이러면서 일부는 폐기 처분하라고 했고, 대부분 시가로 치면 한 30억어치를 업자들에게 도로 돌려줬습니다. 어이없는 일이죠. 여기에 바로 이 전관 변호사, 직전까지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해양 사건 담당, 그러니까 고래고기 사건 이런 것을 담당하던 검사, 그 검사가 이제 퇴직하고 변호사가 된, 그래서 이제 전관 변호사 된 거죠. 이 변호사가 선임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가 고래고기 사건을 담당했던 울산지검의 부장검사와 대학 동문입니다. 대학 동문이 뭐 그렇게 특별한 사이일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검찰이란 조직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등등 이제 몇몇 대학 출신들이 대다수를 점합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 출신은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대학의 동문들은 같은 검찰 조직에 있으면 굉장히 끈끈한, 본래 검찰 조직이 선후배 관계 굉장히 끈끈합니다. 그 조직의 어떤 동질성이 굉장히 강한 집단이거든요. 상명하복의 위계 질서가 굉장히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의심할 만하죠. 그래서 그 부장검사와 그 변호사가 대학 동문이라는 점, 그 다음에 그 변호사가 애초에 선임된 때 당시의 선임료 이외의 수억의 돈을 추가로 받은 정황이 포착되는 점, 이런 점 등이 강하게 전관예우가 작동해서 결국 고래고기를 업자들에게 불법적으로 돌려줬구나라는 의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를 수사해야 되고 그 돌려준 처분을 한, 환부 처분을 한 검사를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변호사를 수사하려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데,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물론 일부 발부한 거, 일부 협조한 것도 있지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협조하고 결정적인 압수수색 영장은 협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찰이 아무리 수사하려고 해도 압수수색 영장을 없으면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가 딱 벽에 부닥치는 거죠. 결국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안 해주면 경찰 수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수사가 무력화돼 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처분을 한 검사, 환부 처분하는 검사는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합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면 경찰이 출석 요구했을 때 안 올 수가 없죠.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의 체포영장을 청구해봐야 검사가 청구해주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은 그걸 믿고 경찰이 오라고 해봐야 안 오는 겁니다. 내가 안 가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검사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불응을 하고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해외 연수를 떠나버립니다. 다른 공무원 같으면 경찰의 수사 중인 사안, 또 출석 요구를 했으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해외 연수를 떠나도록 하는 거군요. 그런데 소환도 불응하고 서면에도 불응하고 그리고 해외 연수를 후딱 떠나버린 겁니다.
특권층, 이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오만한 발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수사는 결국 벽에 부닥치고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울산경찰청을 떠나고 이제 한참 뒤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검찰이 영장에 협조를 안 해주는데 수사를 진행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하면서 검찰에 송치해버렸고, 검찰은 이것을 얼굴 두껍게 무혐의 처분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사건을 최초로 고발했던 핫핑크 돌핀스라는 동물보호단체에서 공수처에 이 사건을 공수처 수사대상 1호 사건으로 해달라라면서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고래고기 사건의 짧은 줄거리고요. 이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울산지검은 저한테 대한 보복 감정을 갖게 됩니다. 언젠가 복수하겠다, 언젠가 보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이제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크게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호시탐탐 보복할 기회를 찾다가, 그러다가 마침 제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의 토착 비리 수사를 하니까 이 수사를 방해를 하다가 이 수사에 또 협조를 안 하다가 이 수사가 좀 망가지도록, 이 수사가 좌초되도록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힘들게 증거를 찾아가지고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는데, 즉 비리를 발견해서 검찰에 보냈는데 이 사건을 불기소해버립니다. 사건을 덮어버린 거죠. 왜 덮겠습니까?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몰아세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경찰 수사가 잘못되고 오히려 그 즈음에서 김기현 측 정당,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었나요? 그쪽에서 저를 오히려 이제 고발하게 됩니다. 김기현 측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했다면서. 그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기현 측의 부패 비리는 덮어버리고, 이래서 이것이 이제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 울산 사건, 즉 김기현 측 부패 비리 사건과는 연관성을 갖게 된 것이죠. 조금 전에 어느 분이 김기현과 울산 고래고기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서 질문하셨다고 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면은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그에 대한 앙심을 품은 검찰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거에 단초가 된, 그러니까 울산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저한테 대한 앙심을 품었던 검찰이 어떻게 하든지 이 사건을 엮어보려고 하다가 이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무턱대고 어쨌든 꼬투리를 잡아서 청와대를 상대로 계속 수사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즈음에서 이 울산 경찰에서 진행했던 사건이 청와대가 함영한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그 근거 없는 이 어떤 사건 프레임을 짜버리죠.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이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래고기 사건과 이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공통된 점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 기소권 남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검찰의 권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사, 기소, 분리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질문을 해주셨네요. 제가 막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은 제2의 고래고기 사건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수사, 기소, 분리인 것이죠. 즉, 검찰은 본래 공소관으로 탄생했습니다. 공소 제기, 공소 유지를 위해서 탄생한 조직인데,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불행하게도 일본이 우리나라에 잘못된 검찰 제도를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조국 광복 후에 이 제도를 바로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아시겠지만 우리가 친일 경찰을 청산을 못했어요. 친일 경찰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 검찰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런 입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70년 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즉 두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검찰 제도를 갖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검찰공화국이 돼버렸잖아요. 근본적인 방법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검찰을 무력화, 검찰 해체 이런 표현하는데 검찰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검찰을 공소기관으로서 정상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죠. 또 이것이 되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분리해내지 않는다면 검찰 개혁은 좀 쉬운 용어로 표현드리면 말짱 두루묵입니다. 즉 허울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내는데 그러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내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사는 전부 경찰에 보내고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방법이 하나 있죠. 또 하나는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제한된 영역의 직접 수사, 이 영역을 분리해서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닌 제3의 기관에 이관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경찰로 모든 수사를 일원화할 경우에 경찰권 비대화, 이런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과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분리해내서 제3의 수사기관으로 이관시키면 그러면 수사기관도 다원화되고, 다원화된다는 것은 경찰, 그 다음에 공수처, 그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 그 외에 또 특사경, 이렇게 해서 수사기관이 다원화되고 다원화된 수사기관끼리 서로 각자 전문화된 영역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수사권이 어느 기관도 남용할 수 없고, 사실 검찰개혁의 궁극적인 목적도 다 권한남용을 방지해서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제3의 기관인 수사청을 신설하는 방법이 입법적인, 제도적인 제2의 고래고기 사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의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다음 주쯤이면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 그러니까 수사청의 그 설치 관련해서 조금 더 진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총회도 거치고, 또 공개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진행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 일부 언론에서 369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표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소속을 중대범죄수사청 소속을 법무부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영장 청구권을 수사청에 두지 않도록 한다, 이런 의견 표현도 있고 그랬습니다.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굉장한 온건론들입니다. 즉 2월달, 3월달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내에 통과시키고 또 통과시킨 후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 준비기간을 두겠다. 이것은 굉장한 온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온건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 특별한 이견이 있지 않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속에 대해서도 그 법무부가 법무소속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소속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의견이 좀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온건론이죠. 네. 또 영장 청구권도 이론적으로는 수사청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런데 역시 수사청에 두지 않고 검찰에 남겨두는 방향으로 좀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정리되고 있는 듯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온건론입니다. 그래서 강경론, 온건론 이렇게 대립하고 있지는 않고요. 입법 가능성 때문에 입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법 전략상 이와 같이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시기도 3612 정도로, 그 다음에 소속 법무부 또 영장청구권 검찰에 남겨두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제 진도를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수사청이 반드시 이제 설치되고, 그래서 검찰이 공소기관으로 자리매김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은 검찰 개혁이라는 이슈가 이제 좀 사라지고, 그리고 온갖 신문 방송에서 맨 검찰 관련 뉴스, 검찰 개혁 이슈가 사그라들지 않는 그런 후진적인 모습은 이제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은 검찰 개혁은 종착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검찰 개혁은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피로감은 갖지 않으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요 중대범죄수사청 이 설치 관련 진행상, 이걸 가지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아직도 우리의 걱정거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아침 저녁 쌀쌀하고 낮에는 기온이 높아지고 일교차도 크니까 각별히 건강관리 하시면서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